안녕하세요. 김유림입니다. 저는 이번 북클럽 은유 3부작의 공동 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은유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벌써 아주 오래전 일인 것 같아요. 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거든요. 방학이 시작하니까 아빠가 한 이만한 사이즈의 한국인이 사랑하는 명시 백선이라는 시집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대박 제안을 하셨죠. 시 한 편 외울 때마다 10,000원씩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는 컵떡볶이 하나에 500원밖에 안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이면 컵떡볶이가 몇 개예요? 난리가 났죠. 전 너무 신나서 다른 열일 제치고 매일매일 시 한 편씩은 외워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편은 다 아니었는데 80편 넘게는 외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용돈을 벌어서 컵떡볶이를 원도 없이 사 먹었죠. 근데 매일 용돈 때문에 시를 외우다 보니까 시에는 은유적 표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 신선하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그러다 보니까 은유적 표현에 풍덩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첫 번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주로 관심 있었던 과목들이 수사학적 기법이 의사소통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이런 것에 관한 수업이었거든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교수님들 연구 조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했던 연구들이 연극,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대사들, 뮤지컬 넘버나 컨트리송에 나오는 가사들 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나 빌 클린턴과 같은 정치인들이 하는 명연설들, 또 율로지라고도 하죠. 추모사들, 그 외에도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유명 인사들이 와서 졸업식 축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수사학적 기법들을 분석하는 연구를 참여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너무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모아서 언젠가 책을 한번 내보면 어떨까 이런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좋은 계기에 이 책 집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주로 동시, 동요, 시, 가사, 예술 작품 뿐만 아니라 학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은유적 표현들을 탐색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시 해보니까 역시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제가 발견했던 재미를 함께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이 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은유에 대한 전혀 새로운 개념입니다. 은유하면 우리 국어 시간에 시 배울 때 자주 다루잖아요. 근데 그때 배웠던 은유는 설득을 위한 수사학적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은유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창의의 도구입니다. 이 은유 3부작의 핵심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창의가 은유적 사고에서 사실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유적 사고는 바로 천재들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은유 도식이에요. 은유 도식을 독자분들이 익히고 따라함으로써 은유적 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은유 도식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엄청 간단해서 배우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이 간단한 도식이 여러분들을 천재들만 드나들었던 비밀의 문으로 안내할 거라는 점이죠. 그래서 은유적 사고를 훈련하시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시, 동요, 가사, 동시 그거 할 거 없이 예술 작품이나 학문에서까지 창의적인 생각과 설득력 있는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어요.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은유 도식을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실용성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은유 사용 설명서, 은유 훈련서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해요. GPT 신상이죠. 완전 핫하잖아요. 이런 걸 생성형 AI라고도 하죠.
요새 이 생성형 AI가 그림도 그린다면서요.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작곡도 하고 별걸 다 한다면서요. 정말 대박이죠.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챗봇 GPT를 실험해봤습니다. 같이 대화를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몇 초 만에 막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같은 그런 판타지 소설들 막 축 쓰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하게 됐죠. 아, 이 생성형 AI가 인간과 협업을 하면 창작물의 양적 폭발이 일어나겠구나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적 폭발이 질적 폭발로까지 이어질까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생성형 AI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나 챗봇 GPT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창작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말도 하고 인간처럼 대화도 하죠. 창작물도 만듭니다. 그러나 기존의 인간을 넘어서는 창작물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림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자가 나를 떠나서 막 나를 앞서갈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가 있지도 않은 곳에 막 자기가 가 있을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결국 기존의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생성형 AI가 아니라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이 되는 것은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전문가들도 이제는 창의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럼 그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은유적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책에 참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클로징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 은유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밌는 예들과 훈련할 수 있는 예들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리고 챗봇 GPT에 대한 새로운 소식도 함께 얘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